최근 들어 외국인 자금이 마치 블랙홀처럼 중국으로 몰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정작 반가워야 될 이 시진핑 정부에서는 오히려 이상한 자금으로 규정하고 적극적으로 몰아낼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자, 왜 배척하고 있는지 오늘은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지난주 미국 증시 3대 지수 하락 마감했습니다. 아무래도 뜨거운 고용 시장이 영향을 미친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지난 주말에 일이 많았었죠. 예, 그렇습니다. 중국의 그 정찰 풍선, 예. 그리고 미국에서는 그 챗 GPT, 공상 이렇게 만화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 현실화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지 텍스 마닝 기법으로 각 그 세계인들의 관심사를 나타내는 언론의 이렇게 어조지수를 보면 사실 그 두 단어가 더 이렇게 가장 많이 부각됐는데요. 역시 투자자분 입장에서는 챗 GPT에 대한 관심이 높고요. 예. 그다음에 정치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정찰 풍선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이 하나의 특징이다. 이 과정에서 중국의 정찰 풍선, 그다음에 미국의 선도권을 갖고 있는 챗 GPT 이런 관련해서 미중 간의 갈등이 더 심화되는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그런 과정이 모두 투자 자금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원천적인 측면에서는 자금과 관련돼서 미국과 중국도 새로운 갈등 조짐이 입히고 있는데요. 오늘 그 내용을 좀 한번 보실 필요가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예. 일단 가장 관심이 됐던 것이 미국 증시에서 보면 워낙 1월 실업률이 발표되기 전까지 1월 FOMC 회의 결과보다도 기자회견에서 디스인플레에 대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예. 나스닥 지수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주가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자연스럽게 차익 실현이 빌미가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1월에 실업률이 예상보다 좀 좋게 나왔습니다. 예. 뭐 아시겠습니다는 예상은 12월에 3.5%에서 1월 달에는 여러 가지 주간 실업 정권 승가를 감안해 볼 때는 한 3.6으로 악화되는 게 아니냐. 저도 그렇게 말씀드렸고 예. 월스트리트의 컨센서스에서도 그렇게 3.7까지 이제 악화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쪽으로 봤습니다는 실제 발표는 3.4% 나왔죠. 그래서 사실상 3.4% 나와서 미국의 실업률과 같은 이런 통계 상당 부분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왜 주간 실업 정권 이런 데는 좀 이렇게 예. 과거에는 실업률이 좀 높게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낮게 나올까 하는 이 측면에 의문이 있겠지만 사실 파월이 너무 이렇게 고용 사정이 좋아지는 것을 무시하고 바로 직전에 디스인플레 발언을 했던 것은 너무 성급한 게 아니냐. 이것이 차익 실현의 빌미를 제공하면서 예. 나스닥 지수 중심으로 해서 주가가 떨어졌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아시겠습니다는 워낙 디스인플레에 대한 기대가 높았기 때문에 예. 빅테크라든가 테슬라에 대한 어떤 롱 포지션 굉장히 거품을 우려할 정도로 굉장히 높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CNN, FTIS 같은 경우는 74까지 올라간 이런 상태였기 때문에 굉장히 높았는데요. 그러면 이 차익 실현의 빌미를 제공한다면 실만 매물이 돼서 월가에서 가장 관심이 됐던 것이 프레시 크래시, 단기간에 아주 급락하는 예. 이런 현상이 발생될까 하는 측면이 관심이 됐습니다는 이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여전히 디스인플레에 대한 기대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차익 실현 정도가 굉장히 예상했던 수준에 그쳤던 것은 향후 증시와 관련해서 시청자분이 굉장히 주목하실 사항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파월의 디스인플레가 너무 성급하지 않느냐. 예. 일부 사람들은 굉장히 험하게 썼더라고요. 이렇게 험하게 아마 유튜브에서도 이렇게 예. 보면 험하게 마치 파월이 완전히 잘못된 것처럼 이렇게 굉장히 유튜브에 자극적으로 이렇게 예. 쓰는 이렇게 됐는데요. 이렇게 제가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 됐는데요. 그런 것보다도 이번에 브레이크아웃 기간이 끝나고 나서 예. FOMC 멤버들의 이렇게 발언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걸 그렇죠. 통해서 정확한 실체가 드러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힌트는 1월 달에 0.25%포인트 금리를 인상하면서 원래는 비둘기파가 새로운 멤버들이 많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전에 매파들의 속성이 좀 남아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보면 0.25%포인트 정도 인상할 때 이게 만장일치가 아니라 사실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겠냐. 그만큼 반대파가 있지 않겠느냐 했는데 예. 만장일치 방식으로 결론됐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번 주 중에 FOMC 멤버들 의사가 파월의 디스인플레 파견을 크게 벗어나지는 않지 않겠느냐. 그렇다 보니까 차익 매멸이 1월 고용 통계와 함께 실현되더라도 프레시 크래시 현상이 발생되지 않는 이런 측면이 월가에서 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지난주 증시의 특징들 간단하게 짚어봤고요. 이제 본격적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연초 들어서 외국인들이 동북아 주식을 정말 무섭게 사고 있는데요. 한국 주식보다 지금 중국 주식을 더 많이 사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그 지난 연말서부터 감지돼서 예. 올해를 전망할 때 동북아 쪽이 굉장히 부각될 것이다 하는 쪽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렇죠. 사실상 그때 반대 여론이 있대도 불구하고 워낙 미국 주식에 대해서 국내 증권사들이 많이 추천했기 때문에 동북아 쪽에 이렇게 자금이 많이 몰려올 것이다 하는데 대목에 대해서는 댓글이든가 이런 게 부정적 측면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예. 그러나 작년 말부터 저런 제목을 그대로 가져갔죠. 그래서 올해 작년에는 선진국에 자금이 집중된 것과 달리 올해는 신흥국에 집중된다. 그중에 신흥국 중에서도 취약 신흥국은 안 들어온다. 금융위기 때 우려 때문에. 예. 그래서 핵심 신흥국, 뭐 핵심 신흥국이야 대만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한국 정도가 되겠죠. 예, 그렇죠. 이런 국가에 자금이 몰려 들어온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중에 한국으로 외국 자본이 들어온다는 것은 시청자분이 그동안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해 줬고 신문에서 다뤄졌기 때문에 오늘 중국 얘기를 좀 집중으로 다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중국의 자금 규모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신흥국으로 하루입니다. 하루에 11억 달러 정도 평균적으로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건 20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작년 연말에 분석했던 예상했던 시각보다도 더 많이 외국 자본으로 신흥국으로 들어온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 그 중에서도 취약 신흥국을 빼니까 이 핵심 신흥국에선 더 자금 정도가 집중적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중국으로 자금 유입 규모를 보겠습니다. 중국으로 자금 유입 규모는 올 들어서 지금까지 하루입니다. 하루에 8억 달러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신흥국 전체에 들어오는 자금이 11억 달러인데 자, 그중에 중국으로 들어오는 자금이 8억 달러다. 예. 그러면 몇 프로냐? 전체 73% 정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대단하네요. 대단하죠. 예. 그래서 중국으로 자금이 이렇게 블랙홀처럼 들어간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중국 통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세계 다tabase 통계와 또 중국 통계와는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외국인의 규정이 좀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측면에서 중국의 통계를 보면 중국의 지금 외국 자본 유입 규모가 위안 베이스로 나온 게 1월 말까지입니다. 최근 통계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이 2월 며칠이죠? 오늘 2월이 6일이죠. 그러니까 예. 아직 통계가 잡히지 않고 있는데요. 1월 말까지가 1,318억 위안이 나옵니다. 그러면 작년 한 해에 얼마냐? 작년 한 해에 900위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900억 위안을 올해 한 달 만에 몇 프로가 됐습니까? 저거 보면 한 30% 이상 뛰어넘을 정도로 예. 작년 한 해에 들어왔던 것을 올해 1월 달에 이렇게 33% 뛰어넘을 정도로 이렇게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제적으로 보면 중국으로 자금이 들어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가장 관심이 높게 이렇게 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사실 작년부터 이 추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미리 진단을 해드리긴 했지만 확실히 월가 예상치는 아니면 시장의 예상을 훨씬 웃도는 수치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달러계 자금은 근거로 이렇게 파악하는 거고, 예. 그다음 중국의 이상한 자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중국 쪽으로 외국 자본 들어온 분에 대해서 그렇게 이렇게 다른 측면을 보는 이런 측면을 나눠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은 달러 베이스로 해서 신흥국 자본의 하루 평균 11억에 중으로 들어가는 부분을 8억 정도로 들어온다면 전체 신흥국에 들어오는데 70%가 넘으니까 확실한 근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또 하나의 자금이 많이 들어오는 사실상 한국과 중국과를 비교해서 예. 한국의 외국 자본의 질과 중국의 외국 자본의 질과 한번 차이를 한번 그 시청자분이 같이 한번 이렇게 대조시켜서 보실 필요가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한국에 들어오는 자금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는 펀더멘탈이 좋아서 들어오는 자금은 아니다. 환차익이 들어와서 좋아 보여서 들어온 자금이더라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 대목에 있어서는 아시겠습니다는 사실 우리가 보면 작년과 올해 이렇게 비교해 볼 때 사실은 그 원천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보면 PCO 인원 가지고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예. 그래야 중국으로 들어온 자금과
한국으로 들어온 자금의 다음 질문 때 보다 정확하게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예. 자, 피셔 이론 보면 금리차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환차액 부분이 있습니다. 요거에 의해서 자금 들어가는 거거든요. 펀더멘탈이 아니고. 예. 그렇다 본다면 작년에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에는 미국으로 많이 들어갔죠. 선진국으로. 특히 미국으로 많이 들어갔죠. 왜 그럴까? 작년 3월 이후서부터는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미국의 금리를 올렸죠. 예. 그것도 갤러핑을 올렸죠. 이 과정에서 달러가 이 잘못된 표현이지만 갓달러, 킹달러 이 용어가 나올 정도로 달러가 강세가 됐죠. 예. 그러다 보니까 미국으로 자금이 줍줍해서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러나 작년 10월 이후에 사실 원달러이 1,448원일 때 이제 달러를 차익 신호해 주십시오. 갓달러, 킹달러 믿지 말고 달러를 추가적으로 사지 말고 이때부터는 뭐냐? 이때부터는 사실 달러를 차익 신호해달라 하는 것은 작년에 달러 인덱스가 114 가고 그다음에 원달러 환율이 1,448원 갔을 때 이때 처음으로 미국에서는 금리 차가 피봇 얘기가 나온 거죠. 예. 인플레 자 두려대고 여기에 따라서 금리 인상 폭을 좀 조절해 준다. 그러면 그동안 자 단기간에 인플레 잡기 위해서 금리가 올라가고 강달러 가정에 저기 지금의 챗 GPT에 벌써부터 거품 얘기가 나올 정도로 기대에 의해서 미국 쪽으로 들어갔던 것이 딱 어느 순간에 이번 1월의 고용 실업률 것처럼 딱 보면 차익 실현의 계기가 되니까 푹 꺼져 버리는 거죠. 그냥 푹 꺼져 버리는 거죠. 예. 그래서 달러 인덱스가 114에서 지금 100일 102로 원달러니 1,440원에서 지금 1,250원 이내로 이렇게 떨어지는 이런 현상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지금 동북아 쪽으로 자금이 들어온 현상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 빌미를 재는 것이 예. 선진국들이 한번 보겠습니다. 선진국들로 보면 인플레 안정세를 바탕으로 해서 올해 들어서 보면 일단은 자 일본이 마이너스 금리제를 그대로 유지하겠다. 올해 첫 일본은행 회의에서 예, 그렇죠. 아베노믹스 종식 논란이 있었을 때 그냥 우리가 기준금리 그대로 유지하겠습니다. 기본 골격은 뭐 이걸 포기하든 안 포기하든 일본 경제 어렵습니다. 그냥 기본 골격은 그대로 가져가겠습니다. 예. 4월 달 들어서도 그렇다가 퇴임 모델도 기본 골격은 가져가겠습니다. 1월 회의에 그대로 나타났죠. 예. 그래서 마이너스 금리제는 그대로 유지하고 그다음에 캐나다 이렇게 중앙은행에서 첫 회의일 때 금리 인상 중단을 처음으로 선언했죠. 예, 그렇죠. 그다음에 이번에 페드의 첫 회의에서도 페드가 0.25%포인트 정도 인상폭을 좀 이렇게 줄여주고 그다음에 앞으로는 인플레가 통제한다 하는 측면에서 벌써부터 경우에 따라서 3월서부터 금리가 인상이 중단되는 게 아니냐. 물론 3월에 한두 번 더 올라갈 거로 이렇게 봅니다는 예. 5월부터도 금리 인상 중단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죠. 그러다 보니까 시청자 여러분 작년에 미국의 금리 올려, 선진국 금리 올려, 달러 강세돼 이런 대목이 푹 꺼져 버리는 거거든요. 푹 꺼져 버리니까 결국 선진국 자금에서는 차익 실현해서 이 자금들이 한국, 중국, 대만 같은 이런 국가로 자금이 몰려가는 거다. 그중에서 중국 쪽이 작년에 굉장히 저평가 경제 봉쇄 과정에서 저평가의 매력이 있다 보니까 그쪽으로 몰려 들어가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만과 중국과 한국이 집중되고 그다음에 여기에 작년에 부전자원의 그 특성을 갖고 있는 인도네시아라든가 인도가 받쳐주고 있는 형국이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중국 쪽으로 이렇게 자금이 마치 블랙홀처럼 몰리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도 진단해 주시죠. 네. 사실상 한국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예. 이렇게 피셔 이론에 있어 보면 달러 강세가 늘어지고 그다음에 사실 미국의 금리 인상 이렇게 둔화 예. 이 여부 때문에 한국으로 자금 들어오는 거지 한국의 펀더멘탈이 좋아서 들어오는 건 아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우리나라의 성장률 작년에 4분기 역성장 마이너스 0.4로서 미국식 방식으로는 마이너스 1.6까지 역성장이 됐죠. 그렇죠. 그래서 올해 글로벌 인베스트먼트의 성장률을 보면 작년의 성장률 2%에 비해서 반토막 정도로 예상되죠. 노무라증권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마이너스까지 된다 이렇게 예. 보고 있죠. 자, 1월 무역수지 적자. 우리가 20일까지 무역수지 적자가 100억 달러가 됐습니다. 이렇게 됐는데요. 이게 1월 후반때는 좀 수출 내고 물량이 되면서 결과적으로 이 무역 적자를 줄여야 되는데 무역 적자 줄이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월 한 달까지 무역 적자가 110억 달러가 정확히 127억 달러까지 됐습니다. 예. 굉장히 충격적이죠. 그렇죠. 그래서 미국 쪽이 뿜어내는 힘에 의해서 한국이 들어온 거지 한국의 외국 자본이 한국이 좋아서 들어왔다. 일부 정책 당국자의 해석은 잘못됐다.
윤석열 정부의 정책 단계 해석자는 잘못됐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쪽이 뿜어낸 자금에서 들어온 거다. 근데 중국은 왜 들어왔느냐? 예. 중개 자금을 굉장히 애매하게 왜 중국 내부와 밖에서 인식이 중국에서 지금 이상한 자금으로 얘기하는 부분이 국제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할까? 그래서 상당 부분 이 캐션을 그릴까 하는 측면은 중국은 확실히 해외에서 볼 때는 올해 자금이 들어갈 수 있는 확실한 근거가 있죠. 그 대목이 작년에 아시겠습니다는 경제 봉쇄 과정에서 3% 정도 됐는데요. 예. 사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IMF도 지난주에 중간 정보에서 5.2%가 나왔지 않습니까? 종전 같은 경우는 작년 10월에 4.4%인데 5.2%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대부분 뭐냐? 중국 기관들은 6%까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른 요인, 미국이 뿜어내서 들어온 게 아니라 물론 미국이 뿜어내는 자금도 있지만 예. 해외에서 볼 때는 확실하게 펀더멘탈리 좋았다는 얘기입니다. 좋은 것을 기대해서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런 것이 지금 그 시진핑 정부 입장에서는 상당 부분 이 대목의 경제 시각이 상당히 높은 것도 사실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근데 그런 반면에 자 해외에서 보면 시진핑 정부가 왜 그렇게 인식하느냐? 예. 너무 미국과의 경제 패권만 생각하는 게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당신네들이 사실 이렇게 해외 자금을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갈 수 있는 정책적인 측면도 해주는 게 아니냐. 그게 위안화 평가 절상. 예. 이제 위안화 평가 절상이면 중국에 들어가면 판차익이 기대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위안화 평가 절상. 당신네들이 지금 연일 위안화 평가 절상하지 않느냐. 또 한 가지는 경제 봉쇄 조치를 경제 완화시키지 않느냐. 예. 그런데 왜 해외 자금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상한 자금을 규정해서 배척하느냐. 이 대목이 향후에 이게 미중 간 패권 마찰 이 과정의 일환으로 보는 게 아니냐. 또 시진핑 정부 입장에서는 외국 자본이 이렇게 빨려 들어올 때는 아무래도 금융 주권 문제에 위협을 당하거든요. 예. 그러면 미중 간 패철에서 지금 금융 자본이 실물보다 3대 1 정도 클 때 금융 패권이 중요한데 이 금융 패권에 외국 자본이 밀려 들어가다 보니까 여기에 위협을 느껴서 그런 것이 아니냐 하는 측면에 다양한 측면에서 지금 중국의 정찰 풍선 대비해서 챗 GPT와 같은 첨단의 이런 대비해서 이런 얘기들이 아주 이렇게 국제사회에서 많이 나온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사실 시진핑 정부의 이 경제 봉쇄 완화 조치는 증시뿐만 아니라 이 세계 경제 입장에서도 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중국 내 들어오는 미국 자본의 배척 움직임에 대해서 예. 최근에 보면 중국 쪽에서 기대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올해 들어서 뭐냐면 다보스 포럼이라든가 전미 경제학회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미국에서 세계 경제 좋아진다. 이번에 IMF 전망 지난주에 나왔습니다는 IMF에서 보면은 중국에서 기대를 높게 해줬지 않습니까? 전부. 예. 그런데 정작 중국 내부에서는 그 기대에 따라서 중국에 들어가는 자금에 대해서 굉장히 배척할 움직임이 되니까 예. 굉장히 이것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주 관심사가 높을 수밖에 없죠. 예, 그렇죠. 그런 것이 IMF의 전망치였죠. IMF 전망치가 지난주에 나왔습니다는 자 그동안 코로나 이후에 특히 미국의 금리 인상 작년 3월 이후에 계속해서 성장률이 발표되면 그 수정 전망할 때는 전부 같은 해의 성장률에다가 하향 조정만 됐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이 과정에서 세계적인 예측기관들이 성장률을 자꾸 하향 조정해 국내 이렇게 증시 입장에서는 일부 비관론들이 증시 붕괴론, 더 큰 위기론, 그 다음에 올해 들어서는 Great Recession, 뭐 대공황 얘기 올해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작년 말까지. 그런데 이번에 그 중간 전망에서는 세계 경제 성장률을 처음으로 상향 조정했지 않습니까? 작년 10월에 나왔던 전망치 2.7% 대비해서 예. 이번에 중간 전망 세계 경제 전망 물론 국별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세계 경제 성장률은 2.9%로 더 상향 조정됐죠. 예. 이게 가장 키포인트가 뭐냐? 키포인트는 미국이 금리를 인상폭을 내리더라도 금리를 올리는 거거든요. 예. 세계 경제 입장에서 부담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중국에 이렇게 중국에서 위드 코로나 위드가 경제 봉쇄 조치가 완화되고 중국의 경기 부양의 이 대목이 이렇게 속속 상향 조정의 움직임으로 되는 거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한국이 예. 미국도 성장률이 올라가고 중국도 성장률이 올라가는데 사실상 뭐냐 한국이 올해 성장률이 이렇게 깎으로 떨어졌죠. 예. 이 대목에 있어서는
윤석열 경제팀이 너무 낙관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1월 달에 이렇게 경제가 4분기 성장이 역성장이고 무역수지 적자가 120억이 넘는데 자 1월이 최악의 고비다. 앞으로 개선된다. 물론 개선됐으면 국민이 하는 사람으로 그걸 꼭 바랍니다. 예. 저는 뭐 정치색을 띠지 않고 있습니다는 윤석열 정부의 경제팀에 대해서 너무 낙관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IMF에서 우리의 자 이제 경제에서 보면 프래그멘테이션이라고 있거든요. 분절하다 하는 대목인데요. 한국 경제가 분절화가 굉장히 심한 프래그멘테이션이 굉장히 요새 유명한 용어거든요. 예. 한국은 중국에 대해서 경제 의존도가 이 수출 의존도 25%입니다. 예. 미국에 대해서는 16%입니다. 전체 합치면 41%입니다. 그런데 41% 되는 중국과 미국의 성장률이 올라가는데 한국이 떨어졌다. 이건 이렇게 우리 윤석열 정부의 경제팀에서는 상당히 분명한 심각성을 느껴야 되죠. 국민들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1월 고비를 해서 알포로 올라간다. 이건 사실상 뭐냐. 우리가 우리 현실을 정확히 진단한 후에 사실상 뭐냐. 이렇게 국민들에 대해 설득시켜야 된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 예. 그런 측면에서 외국 자본이 들어오는 것을 한국 경제가 좋다는 시각으로 받아들이지 말아라. 한국 경제가 펀더멘탈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미국 측에서 뿜어내는 환차익 때문에 들어오는 거다. 중국과 자금이 들어오는 것과는 이렇게 달리 인식해야 된다 하는 것이 예. 윤석열 정부의 이렇게 추경호팀에서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가 분명히 진단이 돼야 앞으로 대안이 나오는 거죠. 예, 그렇죠. 잘못된 것을 낙관적으로 하면 진단이 안 나오는 거죠. 다시 한번 그런 점을 이렇게 말씀드릴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네,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강조를 해주신 게 아닌가라는 네, 그렇습니다. 생각이 들고요. 이 올해 들에 외국인 자금이 집중 유입되면서 중국 주가 크게 오르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중학개미뿐만 아니라 미국 주식에게도 좀 희망을 던져주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분명히 작년에 중국이 제로 코로나 시대에서 보면 중국의 수출 비중이 높은 상태에서는 또 우리나라에서 중국에 투자한 입장이 또 미국 투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 미국도 영향을 받았으니까. 그렇고 특히 서학개미 입장에서 우리가 서학개미의 전체적인 주식이 이렇게 테슬라의 주주로 본다면 6대 주주 입장에서는 중국 때문에 테슬라가 또 일론 머스크가 중국의 친중국 예. 성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과정에서 사실상 어려움을 당했었는데요. 지금 상태에서 보면 중국 쪽이 풀리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미국의 테슬라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기대에 부풀게 하고 또 중국에 투자했던 이런 사람도 기대에 부풀게 하고 예. 또 한국에서 중국과 관련된 주식 투자했던 사람도 부풀게 하는데 정작 뭐냐 중국 내에서는 외국의 자금 기대를 부풀게 하는 외국의 자본에 대해서 적대시한다면 우리 투자자분도 굉장히 혼란스러웠죠. 예. 그 대목을 왜 중국에서는 외국의 자금 들어오는 부분을 이렇게 경계할까? 지금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궁금한 점은 이 외국인 자금이 많이 들어오면은 최고 통수권자들은 반겨야 하겠지만 시진핑 형수는 확실히 반가워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네, 작년에 공산당 대회에서 예. 사실상 풀어주고 있죠. 경제 위드 코로나가 정말로 시진핑이 바래서 위드 코로나냐를 한번 풀어볼 필요가 있죠. 예. 그런 각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에 영세 진짜 장기 집권 체제에서 그레이트 임페라 위대한 군주다 할 만큼 딱 했는데 그 위에 백지연명 때문에 예. 기분이 아주 시진핑 입장에서는 잡쳤죠. 제가 예, 잡쳤다는 그렇죠. 표현을 쓰는데요. 예. 제로 코로나에서 위드 코로나 간 게 사실 백지연명, 전문혁명, 자기의 권력의 위협을 느끼다 보니까 경제 봉쇄 조치, 경제 보호 완화시켰다는 얘기입니다. 완화시켰다. 예. 그래서 세계 경제 희망을 던져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계 경제 희망을 던져주는 게 중국의 본의, 시진핑의 본의에서 희망을 부풀어주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해외 자금이 중국 측에서 제공했던 그 기대 때문에 자금이 빨려 들어가고 있는데요. 예. 바로 시진핑 입장에서는 풀어준 게 기대를 부푼 게 자기 본인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그 희망에 부풀려가지고 자금 들어오는 것도 시진핑 입장에서 눈에 가시가 되는 거죠. 그런 측면을 보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상한 자금이라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자, 보겠습니다. 지금 중국에서 보면 중국의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 전부 밖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기득권을 갖고 있는 반 시진핑 계층들이죠. 전부 자금이 전부 밖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예. 반면에 글로벌 자금들은 뭐냐? 의도치 않은 글로벌 들어오니까 중국 내부를 보겠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중국의 기득권을 갖고 있는 중국의 전통적 자본은 빠진다. 예. 근데 그거를 외국 자본이 들어온다. 그러면 중국에서 보면 금융 주권이 흔들리게 되는 거죠. 예. 금융 주권이 흔들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진핑 같은 경우는 외국 자본이 이렇게 물밀듯이 들어오고 우리의 중화게임이라든가 테슬라 투자한 중국의 비중이 높은 미국의 주식이라든가 또 한국의 중국과 관련된 주식에 대해서 지금 기대를 부풀게 하지만 이 대목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은 우리가 예의주시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또 시진핑 정부가 가장 이상한 자금으로 보고 있다고 하는 게 이 행동주의 헤지 펀드라 그러는데요. 최근 들어서 움직임이 훨씬 더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시간이 다 돼서 이 대목은 다시 한번 예. 이렇게 제가 하루 가지고 지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근에 행동주의 헤지 펀드 굉장히 아주 기승을 부리고 있죠. 예. 우리나라에서도 토종 헤지 펀드가 전부 뭐냐? 행동주의 헤지 펀드로 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트러스트 자산운용이라든가 이런 것도 전부 뭐냐? 전부 이제 본격적으로 자기 의사를 그것이 이사의 교체든 뭐 의결권이든 뭐든 해서 명목은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시킨다는 측면에서 전부든 뭐냐? 지금 행동주의 헤지 펀드로 나가고 있죠. 예. 그 과정에서 뭐냐? 한진칼 문제라든가 SM 문제라든가 흥국생명이라든가 올스테인 인프란트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줄려 있죠. 오늘 한국경제신문의 특집으로 다룬 것을 한번 참조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게 비단 한국만의 문제냐? 전 세계 문제죠. 우리가 예. 금융에 주도하는 입장은 아니니까 그런 측면에서 행동주의 헤지 펀드가 지금 미국의 주로 이제 미국의 칼 아이칸이라든가 그 다음에 사실 그 엘리엇 매니먼트라든가 예. 하는 폴싱어 같은 이런 사람들이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죠. 그래서 인도에 지금 뭐 공매도 사건이라든가 이런 게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예. 근데 중요한 것은 왜 중국에서 위협을 느끼느냐? 국가까지 공격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칼 아이칸이 중국에선 일본에서는 저금리 정책 유지 때문에 자꾸 국채 매입한도를 매입을 해가지고 돈을 풀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야지 엔화가 약세되고 금리가 약해지지 않습니까? 아베노미스 유지했습니까? 너무 국채를 매입하다 보니까 한도가 확대가 됐습니다. 부채 가지고 한도가 확대되니까 뭐냐 칼 아이칸이 공격하는 거거든요. 일본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도 제도 개선 안 돼, NDF라든가 이런 안 돼, 한국의 제도 개선하려 적극적으로 국가를 대상으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시진핑이 왜 외국 자본들이 들어온 것을 왜 이렇게 이상한 자본이라 이해하시겠죠? 예. 대부분 다 행동주의 헤지 펀드는 달러계 자금이 주도하고 있는데요. 중국의 전통 자금은 나가, 달러계 자금 들어와. 그 자금이 행동주의 헤지 펀드야. 근데 행동주의 국가도 공격해. 시진핑 입장에서는 위협을 느끼죠. 예. 위협을 느끼죠. 그래서 이산 자금으로 적극 배척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대정책이 지금 미국 쪽으로 가고 있는데 미국에 대해서 한국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좀 배척 운동이 있죠. 그래서 자금까지 배척하는 게 아니냐 하는 이 시각인데요. 내일 행동주의 헤지 펀드와 관련해서 제가 자세하게 좀 말씀드리고 오겠습니다. 네, 워낙 중요한 사항인 만큼 특집으로 한 번 더 다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을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사위원이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